예, 안녕하세요. 벌써 4회째가 됐네요. 이제 과학이란 것은 자연 세계의 이 작동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이론적 학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딴 학문도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는 확실히 이제 경험성, 객관성, 합리성 이런 특징들이 아주 강조되는 그런 학문 분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17세기부터 이 소위 이제 뭐 과학관 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과학 활동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이제 원적격으로 우리가 이제 베이컨을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전과 달리 베이컨은 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료를 조직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현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또 수립한 이런 인물이다. 우리 그렇게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베이컨이 이렇게 이제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이제 굉장한 신기원적인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베이컨의 방법론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노정이 됐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이론들 또 이제 공박과 또 대응 이런 것이 왔는데 특별히 이제 1900년도부터 1950, 즉 20세기에 이제 들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도드라진 특징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과학 활동에 있어서는 예측과 설명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백보운이다. 이게 중추적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예측과 설명에 초점을 이제 맞추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가설 연역적인 검증 또 요것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 것처럼 그 covering law model 이런 말 쓰는데 이 자연 법칙 밑에 이제 포괄되는 이제 이런 모델이 이제 득세를 이제 했습니다. 그 예측과 설명 또 가설 연역적 검증 요것을 가장 그 전면에 내세운 그런 사상적 입장이 소위 논리 실증주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소위 비엔나 학파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강조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비엔나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많이 연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영국의 그 철학자들 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참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그 뭐 진술, 명제 이것을 이제 두 종류로 나눠 가지고 그 명제 내에 있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분석해 가지고 그 자체로서 진위를 이제 확정할 수 있는 이런 명제, 소위 분석적 명제 이것과 이제 그게 아니고 실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제 확증을 해야지, 소위 verification 증명을 해야지만 진위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이제 명제로 이제 다뤘고 물론 과학은 이제 두 번째 소위 분석적 명제가 아니고 종합적 명제에 대한 그 검토와 연관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위 확증, confirmation 이것이 그들의 이제 아주 핵심되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확증 이론도 처음에 그 상당히 그 장밋빛 같은 그런 전망을 주는 것 같았지만 그 자체에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여기에 이제 대안으로서 칼 파파가 나타나서 소위 반증, falsification 이제 이 이론을 제시했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확증,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확증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반증 이론 이렇게 됐다가 1962년 뭐 이제 쿠니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죠. 그걸 쓴 때부터 정말 이 과학 철학 이론은 커다란, 물론 쿤이 사실 그런 말을 썼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썼지만, 이 과학 철학에 있어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기게 됐죠. 오늘 이 델라치 이 저자는 쿤의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 이론이 사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 칸트의 철학과 굉장한 유사성을 많이 갖는다.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칸트 이전에 특별히 락이나 특별히 이제 휴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 지식이라는 것은 빈 마음판에 경험이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하나하나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주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고,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지식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락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고민했고, 예를 들면은 경험으로 완전히 확증할 수 없지만 전제하지 않으면 뭐 과학 활동뿐만이 아니고 아무런 우리가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인과성 같은 거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들, 또 그 외에도 이제 많죠. 실체에 관한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락만 하더라도 이런 걸 그냥 경험은 안 되지만 추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갔는데 휴움은 극단으로 밀고 가서 그건 없다. 그런 거는 전혀 우리 지식, 사고 이런 체계에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칸트가 이제 와서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제시한 해법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이제 칸트는 그 영어로 고치면 categories, 범주라는 말을 썼는데, 또 어떤 원리, 이게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개념, 이게 이미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또 모든 사물을 인과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사물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객관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성 구조 자체에 심겨져 있다. 칸트가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쿤도 이제 패러다임 이론을 얘기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과거에 뭐 논리 실증주의나 또 거기서 확증이나 이제 반증에서 했던 것처럼 자연으로부터 명확한 그 객관적인 자료로부터 도출돼 가지고 결론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어떤 그 과학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학문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형이학적인 어떤 신념 같은 것들, 또 어떨 때는 그 가치관, 또 자기가 활동했던 이 신뢰들, 이런 것들이 이 통합된 어떤 학문적인 모형이 있다. 그게 이제 패러다임이란 말이죠. 패러다임은 그전에는 이제 그 법례 그렇게 이제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동사 변화표 할 때 그 어떤 표준을 두고 딴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 보면은 그 앞에 요거는 산이다, 요건 뭐 학교다 할 때 그걸 법례, 패러다임이었는데, 이제 쿤은 이것을 이제 학문의 이제 이론에다가 이것을 이제 도입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과학 발전의 이제 4단계, 이제 정상 과학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애노멀리가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이상 과학의 시기, 그러다 위기를 맞고 결과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의 발전이 있다면 이런 거지, 뭐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뭐가 객관적인 지식이 증대되는 거, 그거 잘못 생각한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멋있고 납득은 가는데 여기 이제 엄청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여기 쌓이게 됩니다. 쿤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인식론적 문제, 또 의미론적 문제, 또 어떤 것을 평가하는 이제 이런 문제, 무엇보다 이제 큰 문제는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다룰 때 각각이 예를 들면 서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때 하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 자체가 복수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때 이 사람이 상정하는 세계와 이 사람이 상정하는 세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냐? 이제 쿤은 이제 그런 공약 불가능성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주관성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100% 주관이냐? 그건 아니에요. 희미하게 이제 객관적인 면모가 나타나는데 그 후에 이제 후내 사상이 영향을 받던 사람은 훨씬 이제 극단적인 급진적인 쿤 입장으로 가게 되죠.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